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 코칭 연구소 대표 최성환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학업적 성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기왕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실보다 고등학교 교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반드시 1등하는 학생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부모님들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도대체 저 아이의 비결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1등하는 아이들의 비결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보통 나오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좋을 거야. 목표의식이 강할 것이다. 혹은 수업 태도가 올바르다.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좋은 학원 다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은 부모님들 아이고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비결은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반에서 가장 1등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1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얘기 듣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아 맞아요. 우리 반 걔가 제일 1등하고 싶어하는 애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저도 1등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1등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아줌마들을 예로 듭니다. 야 A라는 아줌마가 있고 B라는 아줌마가 있어. 근데 A라는 아줌마도 그렇고 B라는 아줌마도 그렇고 두 분 다 다이어트를 원하셔. 근데 A라는 아줌마는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난 이후로 날마다 저녁 7시면 아무것도 안 드시고 줄넘기를 500번씩 하셔. B라는 아줌마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얘기는 맨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야식 드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라고 하면 A 아줌마와 B 아줌마 중에 누가 더 욕구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A 아줌마죠. 공부에 대한 욕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공부에 대한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결 궁금하시죠? 두 번째 비결 역시 어쩌면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긴장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느냐 하면 왠지 이번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 그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책상머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왠지 이번 시험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자신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았을 때 왠지 이번 시험도 망칠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이번 시험에도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자신감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부모님들은 공부를 원래 잘했던 애들이야 당연히 자신감이 높고 공부 못했던 애들 자신감이 약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그 자신감이 성적에 영향을 끼치고 자신감이 공부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그러면 그동안에 공부를 잘 못했던 학생들은 그럼 어떡하냐 라는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모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그중에 의외로 적지 않은 수가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성적 가지고서는 서울대는 꿈도 못 꿀 편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성적을 올리고 서울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욕구와 함께 자신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약간 농담 삼아서 그런 자신감이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차차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결, 이제 비로소 공부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비결, 욕구, 자신감,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럴듯한 전문 용어로 바꾸면 그게 곧 학습 동기, 자기 효능감, 학습 기술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학습 동기, 자기 효능감, 학습 기술은요, 여러 교육학 논문 혹은 교육심리학 논문에서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 많이 다루어진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학습 동기라는 것은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과제 수행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은 특정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이고요. 그리고 학습 기술은 학습 과업에 따라서 적절한 기법 또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뭘 것 같으세요? 학습 동기일까요? 자기 효능감일까요? 아니면 학습 기술일까요? 정답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기 효능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습 동기와 학습 기술이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부모님들께 왜 학업적 성취의 비결로서 학습 동기, 자기 효능감, 학습 기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하면 학습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 기술을 보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관점, 그러한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학습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부터 다루는 그러한 차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